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KBS는 최근 낚싯줄 등 폐어구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는 해양 생물들의 안타까운 사례를 보도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문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폐어구에 걸려 죽는 해양 생물들의 이야기,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연속 보도를 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지난달에 낚싯줄 등 폐어구에 감긴 새끼 남방 큰돌고래가 2달 넘게 힘겹게 제주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오랜 기간 낚싯줄이 제거되지 않아서 꼬리 부분은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였고요. 네. 또 나중에는 제자리를 빙빙 도는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해양수산부와 제주도 또 해양환경단체가 나서서 돌고래 구조에 나섰는데요. 당시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후에 새끼 남방 큰돌고래 말고도 다른 종류의 해양 생물들도 큰 피해를 겪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장 취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뉴스에서도 잠깐 이제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 새끼 바다거북 사례가 또 기억에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낚싯바늘을 삼켜서 낚싯줄이 몸 밖으로 나온 영상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서귀포 모슬포 앞바다 수중 16m에서 이제 발견된 새끼 거북이였는데요. 다이버가 폐그물에 걸린 거북이를 발견해서 구조를 했는데 네. 바깥으로 올려보니까 이제 항문으로 긴 낚싯줄이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선어살로 추정되는 몸 길이 42cm의 어린 푸른바다 거북이였는데요. 제주 지역 구조치료기관인 아쿠아플란의 제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흘 만에 폐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도에 낚싯바늘이 걸려 있었고요. 또 낚싯줄이 위를 통해 항문으로 빠져나가면서 내장이 서로 꼬이고 또 혈관이 막혀서 이미 대부분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내장이 찢기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한 건데요. 이 사연도 저희 뉴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또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근데 이뿐만 아니라 뭐 야생 조류도 그렇고요. 또 바닷속의 연산호 군락도 큰 피해를 입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서귀포시 운진항 인근에 이제 낚싯줄에 걸린 괭이 갈매기들을 포착을 했는데요. 처음에 발견된 갈매기 같은 경우에는 낚싯줄이 몸에 걸렸는데 어떻게든 좀 빼내보려고 머리를 계속 흔들고 또 심지어 자기 몸을 쪼기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광경을 볼 수 있었고요. 또 다른 괭이 갈매기는 2m 넘는 낚싯줄이 오른쪽 날개를 올가매서 날개뼈가 부러져서 밖으로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신고해서 긴급하게 처치도 해봤지만 이튿날 결국 폐사했는데요. 역시 몸속에선 5cm에 달하는 큰 낚싯바늘이 발견됐습니다. 또 서귀포시 형제섬 수중 속에선 연산호 군락이 폐그물에 뒤덮여 잘려나간 경우도 있었고요. 또 버려진 낚싯바늘에 걸린 부시리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장면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시리가 움직이면서 낚싯줄이 주변에 있는 연산호를 통째로 잘라내는 안타까운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네. 산호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해양 생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 그대로 묻지마 살생이 벌어지는 그런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뿐만 아니라 야생조류, 또 연산호 등 다양한 종류의 해양 생물이 폐역으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워서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뉴스에서 언급된 것처럼 현재 그 폐어구와 관련된 정책들이 수거 위주로 많이 집중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구 제작부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폐어구가 발생하면 조기에 수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일정량 이상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해안 주변으로 밀려든 해안 쓰레기를 민관에서 모아서 치우는 수거 중심의 정책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어구의 제작부터 처리, 폐어구가 미치는 영향까지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가령 특정 바닷속에 폐어구가 많고 이로 인해 연산호 군락이 파괴가 된다고 하면 수거와 조치를 함께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또 해양보호생물인 푸른 바다거북이 제주에서 많이 폐사하고 있는데 네. 부검을 해봤더니 이런 어구가 가장 많더라. 이런 연구가 이뤄지면 그 지역의 해양 환경 특성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해양수산부나 제주도나 해양생물이면 해양생물 담당, 또 해양쓰레기는 또 다른 부서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거든요. 이래서 어떤 전 주기적인 관리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해양 쓰레기 담당 직원이 한 명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해양 쓰레기라든지 폐어구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좀 잘하는 곳이 있나요? 네, 이 해양정화 활동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곳이 충청남도인데요. 예, 획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폐허구 관련 정책으로 UN 공공행정상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충남 같은 경우에는요, 3개년 용역을 추진해서 올해가 마지막인데요. 해안이나 바다의 침전 쓰레기 분포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수거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수거하는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분포 지도를 만들어서 향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요. 더 나아가서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연구개발 사업으로 로봇 청소기를 개발하거나 또 카약, 동호회 등 민관과 함께 정화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수거만큼 예방이나 교육 홍보가 중요해서 네. 각 지역에 해양 환경 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해서 해마다 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 참여를 위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지정된 해안을 정화하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종합적이고 여러 정책을 펼 수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자체 예산도 투입하고 인력도 투입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충청남도 담당자와 제가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충청남도는 해양환경팀이라는 이제 별도의 부서가 있고요. 네. 또 해양 정화선 운영팀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전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양 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충남 태안은 2007년에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픔을 딛고 이제는 해양 정화 활동에 앞장서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자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청정바다를 외치는 제주도도 충남 사례처럼 의지를 갖고 폐허구 관리와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또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사실 이미 정책과 대안은 많이 있는데요. 물에서 녹을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도 정부가 개발을 했고요. 네. 또 예산도 투입해서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고는 있지만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500여 척 정도만 생분해 어구를 사용하고 있어서 전체 어선과 비교하면 아직은 미미한 상황이고요. 또 올해부터 정부가 어구 보증금제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통발 어선만 해당되거든요. 네. 제주 지역 어선 2천여 척 가운데 통발 어선은 10척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제도도 함께 보완해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통발과 함께 문제가 심각한 자망도 2026년부터 어구 보증금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하루라도 더 빨리 제도가 앞당겨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어구의 소유자나 어구의 종류, 위치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기술들이 현장에서 널리 적용이 돼서 체계적으로 폐허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제 토론회에서 언급됐던 말을 다시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바다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바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는 넘어선 상태입니다. 네. 바다는 누가 오염시켰나요? 먼저. 우리들이죠. 뭐. 예, 저 인간입니다. 그러면 누가 치워야 합니까? 우리가 치워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요, 어민과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들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